안녕하세요. 이춘의 세상만사 시작합니다. 오늘의 초대 손님은 진보당 창원 성산구 위원장 이용곤 위원장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진보당이 원내 정당이 된 거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동안 고생 많으셨고요. 아무래도 총선 얘기를 먼저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의미를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많은 분들 만나서 이제 한마디로 이야기하시는 게, 좀 안타깝다. 잘 됐는데 안타깝다. 아마 이제 200석 목표로 이제 개헌과 탄핵을 목표로 하시다 보니까, 좀 안타까운 부분들이 좀 밖으로 드러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번 선거는 이제 윤석열 정권 심판이라는, 또 윤석열 정권이 그동안 2년 동안 보여줬던 무능, 무지, 또 반민주, 또 반민생, 반통일적인 행태에 대해서 국민적 투표로 심판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 이번 선거에 있어 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좀 더 넓어졌다는 부분들을 이야기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하나는 이제 민주, 개혁, 진보가 함께 연대의 틀을 만들어서 윤석열 정권의 분노한 민심이 표를 분산시키지 않고 하나로 모아줄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요. 특히 이제 조국 혁신당이 상당히 이제 선전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이전에 이제 180석을 가지고도 민주당이 윤석열 정권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제 민주당에 대한 실망을 가지신 분들이 네. 투표장으로 갈 수 있게 했던 요인이 되었고요. 진보당으로 이제 본다면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은 장외 정당, 원밖의 정당, 이번 이제 22대 총선을 통해서 제가 봤을 때 이제 정치적 시민권을 얻게 된 성과를 남기지 않았는가. 특히나 유권자로서는요. 예. 유권자로서는 민주당하고 진보당 예. 이렇게 둘 다 나와 있으면 예. 막 저희 유권자로서는 우리가 진보가 됐으면 좋겠기도 했는데 예. 좀 우리 사회가 좀 더 진보적으로 예. 돼야 된다는 이런 열망은 가지고 예. 있지만 그렇다고 또 내 표가 사표가 될 수 없다는 예. 이것 때문에 예. 갈등하는데 요번에 이렇게 단일화가 돼갖고 예, 맞습니다. 너무 좀 좋았고요. 예. 그래도 이번 선거에서 진보당이 후보로서 출마를 이제 할 때 네. 결심하게 됐던 배경 이런 것들은 좀 알고 싶습니다. 단일화 이제 결정 과정들은요,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이제 허성무 당선자가 뭐 인지도도 높았고, 예. 시장 출신. 예, 민주당 이제 당선 가능성도 높고, 또 한편으로는 이제 진보정당으로서는 이제 가장 선거 때마다 부딪혀야 되는 사표 방지 심리, 네. 작은 피해야 된다. 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고민들도 있었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저희들은 한결같이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심판해야 우리 민생과 노동자 서민들이 살아갈 수 있다. 그래서 그 절박함 속에서 아마 이제 선택하게 되었고, 또 이제 한편으로서는 이제 우리 내부적으로 제가 출마 기자회견 할 때도 이제 입장을 밝혔지만은 진보정당, 진보정치라는 게 당리당략이 아니라 어쨌든 민심을 대변하고 민중이 고통받고 있으면 그 고통을 해결하고 또 정치의 주인으로서 민중에게 덕이 되는 정치를 해야 된다 하는 이제 그런 기준 속에서 이번 선거를 치렀고요. 특히 이번에 1대1 구도를 만들어서 윤석열 정권이 심판하자는 고심의 참 결단, 그리고 진보정치 성산구 1번지, 이 진보정치의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곳에서 사실은 이제 뒷배경이 된 사람이 허성무 후보였지 않습니까? 네. 두 번이나 이제 진보정치가 꼽히기 위해서 양보한 후보에 대해서 그런 마음을 이번에 성산구 주민들도 알아주신 것 같고, 우리도 그런 마음에 보답하기 위해서 흔쾌히
단일화에 임했습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런 모습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네. 저는 그 전에 이렇게 네. 허성무 시장 후보도 이렇게 후보로 했을 때 한번 예. 몇 번 뵀잖아요. 예. 그럴 때마다 참 안타까운 마음에 아, 저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 예. 이게 왜냐하면 일단은 전쟁에 나갔을 때는 이겨보겠다는 이런 마음으로 해야지 전투력도 생기고 이런 투지도 예. 생기는데 예. 그래도 출마하게 됐던 이 진보 정치에 대해서 또 그것에 대해서 선전도 해야 되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민주당과 개혁 진보가 함께 손을 맞잡았지만 이것을 이제 현실에서 단일화하는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당내 어려움이 저희는 가장 컸던 부분들인데요. 아마 3월 7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우리 총선 승리 경남 6회의가 주최한 성상구 야권 단일화를 위한 기자회견이 이제 머릿속에 남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제 제가 발언했던 또 그 자리 서기까지 어려웠던 두 가지 부분들을 말씀드렸던 게 있습니다. 이제 하나는 어떤 것이었냐 하면 진보당이 이제 그동안 외쳐왔던 자신의 힘만으로 원내에 진출하자. 또 양당 정치, 우리 정치를 극단적으로 몰고 가고 있는 이 양당 정치를 심판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 하는 것이 이제 우리 진보당의 정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정책이 민주개혁진보연합을 통해서 단일화하는 과정과 겹치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이제 진보당 성상구 당원님들에게 이 과정이 어떻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또 이해를 구해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하나 이제 숙제로 떠올랐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어떤 거였냐면 진보 정치의 산실이 성상구이고 이곳은 이제 노동자로 대변되는 진보 정당이 진보 정치를 꼽혀왔던 산실 또는 이제 목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진보 정치가 먼저 손 맞잡고 이 분열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제 그런 바람들이 다들 있었던 거죠. 그래서 노동 현장에 들어가 보면 많은 분들이 그 이야기를 우선적으로 이제 물어보시는 거죠. 어떻게 할 거냐, 이번에는. 그래서 이제 어쨌든 이번에는 진보 정당들끼리 먼저 손 맞잡겠습니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실제로 12월 12일입니다. 작년에 예비 후보 등록하는 첫 기자회견 때 녹색정의당 여영국 후보도 진보당과 선단일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저도 거기에 하답해서 성산구에서는 우리 진보정당이 먼저 손잡으면 우리 이 분열 또 성산구의 이 분열로 진보정당의 분열로 인해 가지고 실제로 어부지리 국민의힘이 당선되는 이 과정들을 극복할 수 있다라는 또 그러한 힘들이 진보정당이 함께 손 맞잡고 단결하는 힘으로 통해서 다시금 진보정치를 꽃피울 수 있다라는 이제 이런 저는 이제 계획을 가지고 함께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정말 감사합니다. 근데 아무런 이제 답변을 듣지 못하고 있었던 거고요. 또 한편으로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냐 하면 실질적인 장벽이었죠. 이제 민주당에 대한 진보정당, 진보당 당원들이 평가였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재인 정권이 그동안 해왔던 정치적 행태에 대한 비판들이었는데요. 뭐 대표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자책 깜빡이었고 우회전했던 그 정책들 대표적인 예가 박근혜 정권 때 우리 한상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구속됐었는데 아니 민주정부라고 하는 문재인 정부 때 양정규 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회했다는 이유만으로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문재인 정부가 탄생했던 계기가 촛불혁명이지 않습니까? 촛불혁명의 과제가 사회 대개혁, 민생을 살리고 또 한 가지는 이명박 박근혜 정권을 거쳐오면서 이런 적폐들을 청산하라. 그런 이제 사회적 의제가 있었는데 나 몰라라 했던 거고 막판에는 이제 부동산 공화국으로 대변되는 이런 이제 부의 갈등들을 오히려 양산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진보당 당원들은 도저히 이제 피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이 거부감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든 하나로 힘을 뭉쳐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이 장벽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참 고민이었고요. 그 고민을 이제 해결하는 방법이 어쨌든 뭐 당원들 만나서 당원들 이야기를 듣고 호소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또 만나고 하면서 실제로 이제 예비 후보 기간이 2월 27일 날 당원 총회를 열었습니다. 그 선거 한복판에 당원들을 모아놓고 함께 분노도 토하고 이야기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 핵심은 저는 이제 우려했던 부분들이 어떤 게 있었냐면 도대체 민주당과 손 맞잡는다는 게 그냥 묻지마 민주당 지지로 이렇게만 내몰려 갈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보당 우리 성산구 당원님들이 민심을 대변하고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야 된다는 대의에 다들 흔쾌히 동의해 주시더라고요. 이게 이제 저희는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유권자로서 일반 시민으로서는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진보는 분열로 만당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 그냥 일반적으로 예. 진보는 분열로 만당하고 뭐 저쪽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고 그렇게 했겠지만 이번 선거에서 이렇게 민주 대연합을 이뤘다는 거 그게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정부조차도 또 이렇게 우리가 어이없이 내주는 윤석열 정권을 내주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패배감들을 이번 선거로 좀 그 일소될 수 있었다는 거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단일해 주셔갖고 너무 감사하고요. 고생하셨고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과정을 이제 속에서 이영곤 위원장님께서 정말 허성모 시장에 대해서 헌신적으로 선거 운동을 해주셨잖아요. 막 그 문자 메시지 같은 거 요번에 반드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런 모습들 정말 되게 단일화하면 좀 반간한 모습을 보이는데 요번에 그 단일화하고 난 다음에 진보당원들이 그 민주당 후보에 대해서 열심히 뛴 거 맞죠? 네. 열심히 뛴 거 맞죠? 저는 이제 문자 보내는 거 보면서 열심히 하시는구나. 허성무 시장 당선에 많이 기여하셨다고. 뭐 사실은 이제 허성무 후보 당선을 위해서 역할을 한다고 했는데 아마 뭐 부족한 점도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할 수 있는 역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당원님들의 마음을 열게 하고 또 우리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이 또 이러한 진보의 꽃을 피운 허성무 후보의 이런 마음들을 알아주십사 하는 그런 이제 마음들이 있었고, 특히나 이제 제가, 이런 마음을, 결심하고 담아낼 수 있었던 게 아마 3월 12일 날, 허성무 후보하고 단일화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 전날 이제 제가, 당원님들한테 문자 보낸 내용하고, 그날 이제 허성무 후보 이제 손을 들어주면서 모두 발언으로 했던 말들이 아마 저의 심정을 가장 잘 드러낸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한번 읽어봐도 되겠습니까? 네, 한번 읽어봐 주세요. 고마운 당원님, 진보당 성산구 국회의원 후보 이영곤입니다. 내일 후보 단일화 기자회견을 앞두고 당원님께 보고드립니다. 노동자 서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윤석열 정권을 반드시 심판해야 한다는 간절함으로 결심하였습니다. 진보 1번지 성산구는 진보정당의 산실입니다. 진보당 이영곤 후보가 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단일화하는 것이 양당 정치를 타파하고 진보 정치의 초심을 잃지 말자는 당원님들의 단심을 상하게 하는 건 아닌지 참으로 긴 고민의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진보 정치가 당리 당략이 아니라 정치의 주인으로 민중의 고통을 멈추는 것이 우선이라 여깁니다. 성산구에서 진보 정치가 꼽힐 수 있도록 두 번을 양보한 허성무 후보의 손을 들어주려고 합니다. 비록 못나고 부족하지만 저를 여기까지 밀고 온 것은 우리 당원들입니다. 현수막을 달고 떼고 아파트 계단을 오르내리며 당보를 나누고 저를 살아가게 하는 힘의 구하는 당원입니다. 당원에게 부끄럽지 않은 후보로 살아가겠습니다. 검찰 독재 심판의 봄을 기다리시는 성산구 주민들을 위해 걸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당원님들에게 문자를 보냈고요. 3월 12일 이제 제가 허성무 후보와 단일화 하면서 허성무 후보 손을 들어주는 그 자리에서 제가 그
연언 발언을 했습니다. 그 연언 발언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아침에 본문 한 구절을 가슴에 담아왔습니다. 질 자리에 질 줄 알면 반드시 이길 날이 올 것이요 라는 원불교 대종경 본문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허성무 후보가 성산구 진보정치 1번지를 꽃피우기 위해서 2번을 양보했고, 이번에는 반드시 이기는 길을 가야 한다는 그런 마음을 담은 찬사이고요. 또한 이제 이후 우리 진보당이 승리의 길로 가겠다는 희망의 결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제 문자도 보내고 그날 이제 단일화도 이렇게 하면서 어쨌든 실제로 도움이 되고 당선을 시켜야 되니까 이제 주저하시는 우리 당원들, 노동자분들 마음을 열기 위해서 진보당이 결심하고 하면 반드시 된다. 그리고 이번에 되는 일을 한번 만들어 보자. 이렇게 했고, 또 뭐 이게 결정적으로 당선시켰냐 이러면 뭐 이 숫자를 안 세봐서 잘 모르겠고요. 근데 이런 마음이 중요하죠. 우리가 단합하려고 하고 단결하려고 하고 그런 마음. 그래서 진보당의 그 현수막 같은 경우 칭찬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진보당의 그 소수 정당이지만 그래도 진보 정치를 꽃피우기 위해서 재빠르게 아주 강하고 빠르게 했었던 그 진보당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조금만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진보당의 열정적인 이제 정치 활동, 그 에너지들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이제 다들 물어보시는 분들 많던데요. 저는 이제 그게 우리 당원들의 열정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제가 어렵고 힘들 때마다 이제 생각하고 떠올리는 게 우리 당원들 얼굴입니다. 진보 정치가 이제 이때까지 거쳐온 험한 길들, 뭐 해산, 탄압, 뭐 길거리 농성, 뭐 여러 가지 힘든 우여곡절들을 우리 당원님들이 몸으로 그대로 받아내시고 또 그 역사적 현장에서 도망치거나 또 뭐 이렇게 물러서지 않고 힘들 때일수록 또 그 자리 지키면서 현장을 지켜왔던 묵묵하게 걸어왔던 이제 그분들이 계셨기 때문에 이런 우리 당원들의 열정 에너지가 표출되었었고, 또 한편으로는 저는 이제 되게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고 하면 우리 한국 사회에서 가장 어렵고 힘들고 또 싸우는 곳에 그곳에 반드시 진보당 당원들이 함께 하고 있더라.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너무 자랑스럽고 그런 자긍심에 이거 뭐 다닌 데마다 자랑해야지 하면서 그런 마음들 가지고 이제 우리 지역의 집회들을 항상 집회 필요한 집회들은 모두 다 진보당원들이 다 맞습니다. 뭐 박근혜 촛불 탄핵 집회 같은 경우도 추운 날에 했었던 사람들은 다들 진보당이었다는 거 다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그런 고생했던 분들이 이 양당 정치라든지 이런 것 속에서 꼽히지 그러니까 설 자리가 이렇게 없었다는 것들이 참 안타까운데, 그런데 최근에 이렇게 전국적으로 진보당이 앞장서서 주민대회를 매년 개최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운동을 벌이고 있는 그 주민대회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인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주민대회 이제 작년에 이제 주민대회가 11월 4일 날 열렸었는데 이제 3회째 개최되었고요. 그동안에는 이제 어창구를 중심으로서 1, 2회차가 진행되고, 작년에는 이제 성산구, 마산, 진해까지 포함해 창원 전체 지역에서 이제 주민대회를 함께 준비하고 거쳤습니다. 그래서 8월부터 이제 10월까지 2,275명의 이제 주민 요구안을 받았는데, 어떻게 진행되냐 하면요. 주민운동의 일환으로 이제 주민들이 정치의 주인이다. 그리고, 이 주민대회를 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업들을 하려고 하는데, 예산이 어디 있느냐. 그 예산을 저희들이 이렇게 뒤지고 저렇게 뒤지다 보니까 남년 예산이 딱 나오는 거예요. 신세계 잉여금이라고 해서 매년 예산을 정해두고 이 예산 금액은 뭐 예비비 형태로 따로 예비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쓰지 않고 계속 이월되고 있더라고요. 2022년도만 하더라도 1258억이
신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신세계 잉여금이요. 예. 그렇게 해서 순세계 잉여금으로 해서 순세계. 예, 매년 이게 남아서 이월되더라고. 물론 이제 또 다른 예산에 편성되지만 또 그만큼 그 돈이 남게 되더라고. 그래서 이 남는 세금을 우리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에 쓸 수 있지 않느냐라는 이제 그 이름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듣고 주민들의 민원을 모아서 이것을 이제 현실화시키는 이 과정들을 3개월 동안 했던 거죠. 그래서 2275명의 요구안을 받았고 이 요구안을 가지고 심의위원들이 이제 모여서 토론하고 해서 이제 의견을 모으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11월 4일 날 창원시청 앞에서 주민들과 함께 모여가지고 각 영역마다 필요한 이제 요구안들을 발표하고 거기에 직접 투표를 통해서 주민 투표를 통해 가지고 10가지 요구안을 이제 정리해서 창원시청에 이제 전달했습니다. 네, 진보정당이 원내 정당으로 진입하는데 바로 이러한 정말 보이지 않는 많은 활동들이 있었군요. 고생하셨습니다. 특히 이제 박근혜 정권 당시 통합진보당이 해산되었지 않습니까? 그 이후 참 많이 힘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 어려움들 어땠는지 좀 얘기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면 이제 경선 부정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 안 드릴 수가 없는데 경선 부정이라는 것은 이제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내에서 이제 비례 후보를 정하는 투표에 부정이 있었다라는 이제 경선 부정이 제기됐고 결과적으로 5개월 동안 이제 우리도 지금 현재 피부로 느끼는 검찰 먼지털이식 수사를 통해서 이제 조사가 있었는데 실제로 이제 이 경선 부정을 제기했던 당사자 쪽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구속되고 그 경선 부정의 원인이라고 언론과 온 지상파 방송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석기, 김재현 그 당시 이제 국회의원이었죠. 당선된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검찰 쪽에서 아무런 이제 기소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가 기소조차 못하는 그런 사건으로 이제 매듭지어졌는데 이제 이 사건 결과 사실은 이제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뺑소니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아무런 지금까지 경과나 사실 규명조차 없이 한번 프레임이 씌워지면 낙인이 돼버린 맞습니다. 거죠. 그래서 너무 어려우셨죠, 그죠? 그런 과정 속에서 또 이제 탈당하시는 분들은 남아있는 이제 동지들을 향해서 우리는 헌법 밖에 진보하고는 같이 할 수 없다. 우리는 헌법 안에 진보를 지향한다 하면서 이제 탈당해 나가시고 이 남은 이 분들이 또 똘똘 뭉쳐가지고 이제 공동대표로 있었던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표가 이제 그 당시 대통령 또 후보로 출마하시게 되시죠. 그래서 박근혜 심판에 이제 최선봉에서 지금도 내리에 팍 박혀 있는 닭가오 마시오. 그리고 이제 박근혜 후보 당시 똘똘 홍길동이 아버지를 부르지 못하고 형으로 부르지 못하고 닭가오 마시오라고 부르지 못하는 이 슬픈 현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나와서 선전하셨죠. 그리고 박근혜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라는 이야기가 빌미가 되는지 모르지만 또 그 당시에 이제 본선 들어가기 전에 또 후보를 사퇴하셨고 이런 과정을 또 거치다 보니까 이 당이 해산되지 않고 또 다시금 집결하는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박근혜 이제 대통령이 당선되고 또 정치보복이 떨어뜨리게 나왔다는 게 가슴 속에 얼마나 사무쳤으면 하다 이 파상적인 이 온갖 언론과 온갖 시민사회 단체와 모두가 다 이 통합진보당 사회 악이라고 규정하고 마녀사냥의 그 종북 몰이 속에서 안 되다 보니까 이석기 내란 음모 사건이라는 사건을 조작해서 결국은 이제 통합진보당 해산이라는 정당을 해산한다는 진짜로 폭력이었어요, 그죠? 근데 아직까지도 통합진보당 10만 명의 당원들의 이름은 국민들 속에 지워져 있습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고.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상처들이 아직도 마음속에, 근데 저는 요번 총선이 그 상처를 극복하는 한 걸음이 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때 이렇게 도와주지 못하고 마음속으로 그 슬픔을 같이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시민 한 사람으로서 죄송했습니다. 해산 이후 얼마 만에 진보당이 결성되었습니까? 통합진보당이 해산은 이제 2014년 12월 19일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정당 해산 심판을 의결하였고요. 진보당 이전에 이제 민중당입니다. 2017년 10월 15일 날 민중당으로 이제 창당되었으니까 3년의 기간들 속에서 새롭게 이제 민중당으로 창당되었고요. 이러한 이제 그 당이 해산되고 그 폐허 속에서 이제 당을 새롭게 일군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해도 안 되는구나. 또 우리 오늘도 이제 제가 행사장에 가서 한 분이 그 말씀을 하더라고. 아이 고생했다. 이렇게 툭툭 두드리면서 나는 당을 탈당하지는 않았다. 그렇죠. 당이 없어져 버리니까. 예, 당적이 없어져 이제 맺힌 마음을 나는 탈당하지 않았다. 이 이야기로 대신 하시더라고요. 얼마나 그런 분노, 슬픔, 또 사실 트라우마로 남아 계실까. 그런 생각이 10년이었습니다. 그죠? 네, 그걸 극복하는데 10년 걸렸습니다. 그죠? 진보당 결성 과정도 쉽지 않았었고요. 또, 그런데 이제는 새로 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보당 성상구 위원장으로 총선 이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이번에 이제 우리 총선에 이제 시작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총선 평가의 핵심이,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 심판하고 탄핵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있었고, 그것을 이제 이어서 국민들의 여망과 또 저는 이제 국민들의 명령이라고 생각됩니다. 민생을 살리고 민생을 바탕낸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탄핵시켜야 된다는 것을 잘 받들어야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8석이 이번 선거의 백미다. 이 이제 8석이란 말은 개헌과 탄핵 의석인 200석을 야권에 추진은 안 했지만, 이 8석의 빈 공간을 통해서 실질적인, 강장 정치를 해라. 민중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국회에서 들을 수 있고, 또 국민들의 여문들을 강장에서 풀어낼 수 있도록 하라. 이것은 이제 박근혜 정권 시절에도. 그렇죠. 이제 강장, 우리가 이제 강장의 정치에서 머물러면 안 되는 것도 맞지만, 솔직히 강장의 이 제도가 나쁘다면, 이렇게 법에 더 이상 의존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정말 그 정치 보복이 행해하고 있는 상태에서 법으로, 법적인 명예 살인이 있을 때, 강장은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저는 그 윤석열 거부권에 막혀서 이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무력한 국회가 될 것인지, 아니면 강장의 국민들과 함께 만나는 국회가 될 것인지가 이후에 이제 우리 사회를 바꿀 수 있는 방향키가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남에서도 매달 이제 말일 금요일 저녁에는 창원 분수광장에서 윤석열 퇴진 집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저희 창원 촛불 시민주 같은 경우에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강장의 정치를 갖다가 그래도 담당해 주시고 이랬던 것들에 대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생하시고요. 이제 좀 약간 뜬금없는 얘기, 개인적인 얘기지만 이용건 위원장님께서 이제 함안군 농민의 간사, 또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 시민 모임 사무국장, 민주노동당 함안 의령 합천 사무국장, 공무원 노조 경남본부 조직부장, 진보당 경남도는 사무처장, 다양한 활동을 이력이 계신데요. 이렇게 사회 활동을 하시게 된 계기. 저의 이제 인생 전환점은 1990년도 9월 달에
구속되는 것이 왜 인생 구속됐어요? 전환점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어린 마음에 그때 이제 농사를 짓고 싶어서, 네. 지금은 이제 경상대로 이제 이렇게 통합되었는데, 진주 농전, 농림 전문대학이었습니다. 농업과에 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그날, 제가 구속되는 그날, 경상대에서 우루과이 라운드 저지 이제 농민대회가 열리고 있었고, 그 농민대회를 마치고 이제 거리로 나가기 위해서 정문 앞에서,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저 옆에 있었던 학생이 잡혀가면서 막 막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도저히 뭐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이제, 오늘 밤에 이제 가두투쟁이 있는데, 같이 할 사람들 손들어라. 혹시나 그 유명한 고속도로 사건입니까? 아닙니다. 그 고속도로 사건 다음 해에 있었던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뭐, 화염병을 2개를 두고, 이제 상봉파출소를 타격하는데, 시간을 8시로 맞췄어요. 근데, 8시 5분 전에 이미 던지고 가는 거예요. 옆에 서가 있으면, 이거 어떡해. 시간 멀었는데 왜 이래 하면서 어쩔 수 없이 던지고 이제 도망을 쳤는데, 이게 이제 제가 아직 지리가 익숙치 않다 보니까 담을 넘고 넘어갔는데도 이 정경들 한가운데 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잡혀가서 이제. 아니, 초반에 잡힌 것인 건데. 1학년 때 아무도 뭐 몰랐고, 분기땡천 이렇게. 분기땡천만 할 때. 그래서 이제, 갔는데 이제 거의 밤 1시까지 이제 때리는 거죠. 한 사람은, 그러면 안 돼. 네가 하려고 그랬던 거 아니잖아. 그럼 저는 뭐 무조건 안 그랬습니다. 한 적이 없습니다. 절대 뭐 그런 게. 오리발 작전을 했군요. 아니, 손에서 신난 냄새가 풀풀 나는데 이 새끼가 막 팍 때리는 거예요. 그래. 1시까지 이제 그렇게 정신을 쏙 빼고 이제, 이게 구치소, 경찰서 안에 유치장에 들어갔는데, 저거 들어가고 한 5분 있으니까 이제 저 한해 선배가 이제 같이 잡혀온 겁니다. 그래서 들어오면서 나 1학년은 구속 안 시키는데. 그때는 뭐 그런 거 가릴 처지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선배가 나는 뭐 했다. 뭘 했다 했으면 나는 그 던졌다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 듣고 나서 나는 안 했다 했는데 밤새 잠을 못 자고. 너무 비겁한 거 아니에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다음날 7시 돼서 이제 깨워가지고 이제 마지막으로 묻는다. 했냐 안 했냐? 진짜 숨을 탁 멈추고, 제가 했습니다. 그 선배가 나빠요, 그 선배가. 아니, 1학년을 보호를 해줘야지. 너는 안 했다고 그러고 나가라 그래야지. 그래서, 근데 그 이제. 선배는 구속됐어요? 같이 이제. 말할 수 없겠네. 뭐, 서로 피차 일반으로. 피차 일반으로.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저를 응원하고, 또, 뭐, 자기 직장에 또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고. 근데 이제 저 인생에서는 그때, 그날 밤 그 시간, 그 순간, 이게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항시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때 만일 안 했다 하고 제가 나왔으면 이렇게 살았을까? 그때 그나마 뭐 어린 마음이랑 그 양심을 지키기 위한 그런 고민들이 저를 떠밀고 여기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그리고 나서 농사 지으러 가셨어요? 농사 지으러 이제 제가 제대하고 가서 이제 우리 농민의 행님 하우스 밑에서 이제 세 동을 농사를 지었는데요. 첫해 이제 하우스가 3번 내려앉았습니다. 바람이 쳐가지고 하우스가 이게 날리고, 두 번째는 이제 눈이 와가지고, 이걸 좀 밤새 이제 미는데도 뭐 워낙. 무슨 작물을 재배하셨어요? 수박 농사. 수박. 하만 수박 유명하지. 그래서 이제 이 세 동을 했는데, 자재비, 농약값, 다 비닐값 다 털고 나니까 저 손에 120만 원이 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기름 한 번 넣고, 그 다음에 이제 핸드폰 하나 사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어머니 아버지 빨간 내복 사고, 이게 23만 원인가 남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때려쳤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농사 지어가지고. 저는 안 되겠다. 살 수가 없다. 달리 이제 좀 살 수 있는 방도를 찾자. 이런 이제, 그래서 어떤 방도를 찾으셨습니까? 그때 이제 한겨레
신문 배달, 도민일보 신문 배달을 참 너무 그때 이제 어렵다. 정교조 우리 이순일 선생님이 네. 그때 해직되고 계셔갖고 이어가고 있었는데 복직을 하셔가지고 이 맡을 사람이 없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맡아서 이제 오토바이 중고 하나 사고 예, 이제 배달을 한 6년 정도 예, 신문 배달을 한 것 같습니다. 지국장. 지국장으로서. 예, 한 것 같습니다. 한겨레 신문이 여러 가지 일이 있네. 한겨레 신문이 여러 가지 일이 있네. 예. 예. 그동안 근데 공무원 노조 경남본부 예. 조직부장 활동도 하셨잖아요. 예. 그때는 이제 어떻게? 그때는 이제 언제였냐 하면요. 2006년도에 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이 이제 탈당해 나가면서 민주노동당이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 이제 어머니가 촌에서 데모를 하면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나 할 때였는데 제가 민주노동당 의령함안 합천 사무국장 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돈이 나왔어요. 제가 네. 생활할 돈이 나오나 밥이 나오는데 돈이 월급이 나왔어. 예. 그래서 뭐 일단은 농촌이니까 이제 살아갈 수 있는 예, 그런 이제 활동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했는데 이게 이제 분당해 나가고 하니까 나오던 돈이 이제 뚝 끊쳐 버렸던 거죠. 그래서 한 3년 동안 이제 유정란 이제 방문 판매 일을 했어요. 이게 그 농민의 행님이 키우는 이제 그 유정란 무항생제 유정란. 무항생제 유정란. 예, 그걸 영업사원으로서. 그걸 들고 이제 자동차에 이제 싣고 경남 일대를 다니면서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을 했던 거죠. 그거 하다가 이제 뭐 그래도 안정적인 일자리가 있으니 한번 가봐라 해서 이제 공무노조 경남본부 조직부장으로 들어갔는데 사실은 이제 그렇게 정해진 날짜에 정해진 돈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니 와, 세상이 이런 세상도 다 있구나. 예. 모든 사람들 다 그렇게 사는데. 그때 처음으로 이제 얼마나 활동하셨어요? 거기서? 7년 동안 이제 공무노조 경남본부 조직부장으로 그때는 사실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공무노조가 합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다 공무원 노조는 노동상권이 다 보장되지 않죠? 예, 노동상권뿐만 아니라 정치적 자유도 없고요. 우리 SNS에 댓글만 달아도 이게 조사 받으러 가야 됩니다. 노동 이권만 보장이 되나요? 노동 이권도 제대로 뭐 노동 1건 정도 뭐 그냥 같이 모일 수 있다 이 정도 뭐 밖에 안 되다 보니까 공무노조의 핵심 이제 슬로건이 그 노동상권 보장과 정치기본권에 대한 보장 이것을 이제 필두로 했고 제가 막 이제 그때 민중당 사무처장으로 옮겨 가려고 할 때 합법화 돼가지고 이제 봄날이다 뭔가 이제 할 수 있겠다 했는데 저는 이제 당 일꾼으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정말 진보 정치 경남 진보 정치의 역사네요. 대부분 진보당과 이제 진보 정치를 했던 분들이 다들 가시밭길을 다 헤쳐왔던 거죠. 이런 얘기를 알아야 되는데. 추가로 더 하시고 싶은 얘기 있으십니까? 뭐 아까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이야기했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 진보당이 불가총민처럼 정치적 자유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후보로 나가도 토론회에 아무도 불러지지 않고 또 이번 선거에서 보다시피 보수 언론들은 종북공세, 파상적인 종북공세를 했고요. 또 진보 언론이라고 하는 것은 애써 외면하거나 아니면 모른 채 했습니다, 사실은. 그 속에서 이제 진보당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는 거 특히 이제 자랑스럽고 훌륭하다,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우리 강장에서 만나야 하지만 또 강장 정치는 강장 정치대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거고, 진보당으로서는 이제 정치적 자유, 정치적 시민권을 얻었으니까
주민들을 대변하기 위한 주민들이 요구하는 정책과 의제를 발굴해서 예전에 우리 민주노동당이 외쳐왔던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교육이라는 이런 이제 슬로건들을 다시 한번 이 시대에 맞게 정책적 의제로 들고 진보당 역시 민생 정치는 진보당이야 하는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나와주셔서 이렇게 진솔하게. 맨 처음에 걱정하시더니 너무 얘기를 잘하시네요. 괜히 걱정을 해갖고.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진보당 창원 청산구 이영곤 위원장이었습니다. 거대 양당의 정치보다 다양한 목소리와 가치를 지닌 소수 정당이 국회에서 국민을 대변하는 시대가 오기를 와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민주주의가 더 넓고 더 깊게 적용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수 정당에서 활동하는 모든 분들 응원합니다. 힘내십시오. 이춘의 세상만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